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캐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건자재를 들고 있긴 들고 있어야 되는데 뭘 사야 되느냐, 그리고 왜 사야 되느냐, 그리고 저는 이제 뭘 보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마 내용이 좀 길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끝날지 모르고 그냥 일단 바로 녹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선 이게 이제 보고서에 뭐 대부분 이제 밸류 체인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걸러야 되는 거는 이게 사업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영업이익 비중을 막 고려를 했을 때 건자재 관련된 영업이익 비중이 한 50% 이상 되지 않으면은 일단 다 저는 걸러버립니다. 그리고 일단 페인트는 2차 전지 관련된 밸류 체인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 시장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 시멘트는 가격 인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페인트를 가격 인상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피크아웃 하면서 원가가 좀 개선되는 그림으로 들어간다면 뭐 페인트를 좀 볼만한데 일단은 시멘트 대비해서는 좀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일단 페인트는 싹 다 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감재 중에서 이 동화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뭐 2차 전지니까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것들로 분류되는 기업들은 싹 다 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짬뽕 되는 기업들 이런 것들 다 자동차 관련된 밸류 체인이랑 섞여 있는 것도 다 빼고 이제 봐야 되는 게 뭐 대림 비엔코와 같은 위생 도기들도 있어요. 위생 도기 관련된 기업들이 2015년도에 굉장히 주가가 좋았었죠.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요때 당시에 이제 분양이 많았으니까 주가가 이제 15년도, 16년도 당시에 어떤 주가로 회귀가 될 수 있는 건자재가 뭐냐. 근데 사실 다 뒤져보시면 시멘트 기업들은 이 분양이 하락하던 시기에 원가를 막 절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다 회복을 한 상황이고 주가가 다 전고점에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과거 이제 15년도까지 주가가 못 갔던 기업들은 앞으로 갈 수 있는 니즈가 있느냐? 요때 당시랑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물론 대림비엔코가 이때 이렇게 되어 있고 와터스 코리아도 이때도 많이 올랐었던 거는 있긴 하지만 지금 잘 보시면은 이게 그 중국이랑 동남아 저가 제품 수입이 국내에 많이 되고 있어요. 위생도기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 와터스 코리아도 과거 이제 탐방 노트 같은 게 나온 적이 있는데 뭐 카피 제품이 그 난립이 되고 뭐 특허가 또 만료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위생도기 시장은 별로 투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 제품 있고 뭐 카피 제품 있고 이러니까 위생도기는 일단 제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그 pH 콘크리트 파일 pH 파일이 있는데 31 CNS랑 동양 파일 이런 게 있어요. IS 동서는 아예 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KCC 글라스는 뭐 짬뽕이니까 요 결국 이 두 개 중에 골라야 되는데 이 두 개 다 어쨌든 나름 이제 퓨어한 회사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장됐던 게 과거 2015년도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주가가 과거 이만큼 올랐다가 떨어졌고 지금 현재 이만큼 놀고 있는데 과거 뭐 분양으로 돌아가면은 한 이만큼까지도 올라갈 거야. 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31 CNS랑 동양 파일은 2015년도 당시에는 상장된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상장이 된 기업들인데 한참 이제 실적 많이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상장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콘크리트 파일 시장에 대해서 단점이 뭐냐면 어,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니까 이쪽에서 설비를 많이 늘렸다가 이 설비를 줄어들면서 공장을 이제 거의 뭐 많이 스크랩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스크랩했다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PHC 파일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단가가 올라가서 ASP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전체 뭐 출하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Q가 올라가는 어떤 그림은 어렵지 않겠느냐. 결국 이제 수익성만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도 뭐 ASP가 높아지면서 영업이익률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일단 후보군에는 들어갑니다. 최우선 순위는 아니죠. 우리가 가장 이제 주식을 고를 때 우선순위는 Q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ASP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양방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영어 레버리지가. 근데 그 중에서 ASP가 올라가기만 하더라도 뭐 매출은 올라가니까 뭐 그것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가동률 좀 올라가면서 ASP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뭐 PHC 파일이 좋긴 한데 지금 현재 캐파를 더 늘리거나 뭐 이런 거를 이 기업들이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순위 최우선 순위가 되긴 어렵다. 그러니까 외형이 이게 확대되는 그런 기업들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시멘트가 이제 가장 ASP가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멘트가 이제 어, 외형은 이제 그렇게 뭐 크게 늘지는 않더라도 원가를 막 절감할 수 있는 또 요인들이 있으니까 뭐 Q랑 P랑 C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외형이 늘어날 수 있느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느냐. 그 와중에서 보면은 PHC 파일이 그러니까 ASP를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것들이 결국 콘크리트 파일이랑 그리고 뭐 다른 것들 이제 하지 않고 퓨어한 걸 보면은 이제 뭐 그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거푸집 쪽 이제 알루미늄 폼 쪽 이쪽으로 이제 좀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고를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적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뭐 짬뽕 된 거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그 다음에 레미콘은 중간에 껴져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거죠.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면은 레미콘 가격이 올리고 싶지만 뭐 GS 건설이나 뭐 이런 건설 회사들이 또 가격 저항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좀 더 멀리 있는 시멘트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긴 한데 이 시멘트 기업들은 이미 뭐 15년도 전고점을 다 넘어선 상태라서 뭐 드라마틱하게 지금부터 더 움직이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미 이제 원가 절감 어느 정도 했고 그러면 이제 유연탄 가격 피크아웃 하는 거로 플레이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뭐 유가가 피크아웃 하더라도 뭐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반등하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시멘트는 약간 그 큰 재미는 보지 못할 수 있는 건자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시멘트는 뭐 한 개 정도만 이제 양념으로 들고 가는 거 정도지 이 시멘트를 메인으로 들고 가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콘크리트 파이랑 시멘트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죠. 제가 이제 고른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보는 거는 과거에 주가가 이만큼 갔다가 떨어져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일단 위생 도기는 전 제거했고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거는 벽산인데 벽산은 일단 과거에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주가가 3,700원대입니다. 이때로 이제 회귀할 수 있으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장 점유율이 그래도 좀 받쳐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얘랑 이제 얘 시장 점유율이 이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어, 국내에서 꾸준히 이제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경기가 좋아지면은 과거 이제 주가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4분기 실적에서 크게 보여주지 못했죠. 다만 이제 이 작년 4분기 실적에서도 보여주고 작년 연간 실적으로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 밸류 체인에서 가장 그래도 지금 현재 플레이 할 만한 거는 그 결국은 이제 실적이 4분기 때 좀 나왔고 그 사업 보고서를 봤을 때 2022년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게 눈에 좀 들어오는 것들 그걸 보면은 이 거푸집인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파일은 ASP를 올리는 그 시나리오들이 시장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이 거푸집은 결국 이제 그 임대잖아요. 임대해주고 그 임대에 대한 수익을 거두는 것들인데 그 임대하고 이제 임대하면서 그걸 감가해 놓은 거를 임대하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임대 수익이 핵심이라서 영업 이익률이 막 개선될 수 있는 어떤 구조의 어떤 사업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고 있냐면 요 구조에서 봤을 때 뭐 콘크리트 파일까지도 좀 사볼 생각은 있겠지만 일단 먼저 잡아놓은 거는 알루미늄 폼 회사들을 잡아놓고 있고 거기서 이제 뭐 향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벽산이 한번 뿜어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이제 지금 점유율도 잘 가지고 있는 데다가 과거 주가 이만큼 갔다가 떨어졌다가 뭐 점유율이 시장 점유율이 빠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이제 아파트 공사가 이렇게 많아지면은 어차피 벽산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벽산 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는 거는 이 시멘트는 이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이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재미가 있을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해서 콘크리트 파일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콘크리트 파일 쪽이 ASP를 올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이쪽도 다시 회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 좀 나와서 숫자상으로 플레이하기 편한 거는 거푸집인데 이제 삼목 S폼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왜 삼목 S폼이랑 금강공업이랑 차이가 뭐냐 이런 것들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저는 이 둘 중에 만약에 하나만 사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은 이제 금강공업을 사고 싶어요. 그럼 왜 삼목 S폼이 많이 올랐느냐 시장에서 뭔 생각을 하느냐 굉장히 심플하더라고요. 저기도 가만히 보면 그래서 보면 삼목 S폼이 주가가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시를 보시게 되면
3분기 분기 보고서가 있어요. 이게 분기 보고서인가? 맞네요. 분기 보고서를 보면 연결로 이제 한 90억 적자가 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공시가 이제 나왔었죠. 지금 이건 정정이고 정정되기 전에 3월 2일 날 딱 열어보니까 뭐야 영업이익이 100억이네? 얼마 전까지 3분기 누적으로 마이너스 90억인데? 그럼 뭐야 4분기 때 이거 뭐 갑자기 거의 200억 가까이 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뭐야 한 개 분기 200억 정도 벌 정도면 연간으로 이거 잘하면은 뭐 800억 영업이익도 가능한 거 아니야? 뭐야 시가총액 지금 4천억인데 올로 3월 2일 날에는 이제 더 쌌겠죠. 야 이거 800억도 벌 수 있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뭐 한 3천억대였으니까 야 이거 잘하면은 시가총액 PR 10배 영업이익 기준으로 10배 만약에 주면은 이거 잘하면 시가총액 뭐 8천억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최근에 이거 항상 뭐 맨날 뭐 안 좋았던 것들 특히 이제 외주 가공비가 많았었는데 이게 지배구조가 좀 지저분했거든요. 이 지배구조가 지저분했던 것이 최근에 이제 합병 공시가 있습니다. 이 합병 공시를 통해서 외주 가공비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합병되면서 앞으로는 그런 거 없어. 이 합병 끝나고 나서 진짜 실적이 4분기 때 나왔는데 이거 합병 효과를 고려해도 앞으로 이 합병 효과가 계속 지속될 거니까 못해도 영업이익 800억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야 이거 시가총액 8천억도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지만 당일 이제 사업 보고서가 이제 나오면서 감사 보고서 나오고 하면서 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공시가 정정이 됐습니다. 이 정정된 걸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또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100억이라고 생각했던 영업이익이 이제 37억으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뭐지? 200억이 아닌가 4분기 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누적으로 이제 뭐 90억이다. 그러니까 분기 보고서상 누적으로 이제 90억으로 이제 마이너스였다고 하면 이제 뭐 30억대 흑자 전환한 것도 연간으로 이제 30억대 흑자 전환하려면은 37억이니까 그래도 뭐 한 150억 정도는 나온 거잖아요. 150억, 160억 정도. 그러면은 이제 곱하기 4 하게 되면은 뭐 한 600억 정도. 600억이면 뭐 나쁘지 않네. 그래도 뭐 아직 시가총액 4천억 대니까 뭐 10배 하면은 그래도 업사이드 한 50%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장이 생각했을 때는 업사이드가 더블해서 갑자기 이제 업사이드 50%로 내려가니까 이게 뭐야? 하면 일단 시간애가 좀 빠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삼목에스폼의 그 4분기 실적이 좀 생각 외로는 우리가 너무 높게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사업 보고서의 외주 가공비가 연간으로 이제 요렇게 이제 130억 정도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외주 가공이라고 치면은 이게 150억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병되면서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하면서 연결 재무제표 작성 기업으로 변경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회사 계획 보면 이제 신규로 연결이 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7월 1일 날 에스폼으로부터 물적 분할된 거 이제 합병하면서 이 회사들이 연결 대상 법인이 되고 이 연결 대상 법인으로 인해서 이 사업 보고서 상에 이 여기 보면 연결 재무제표 상에 보면 영업이익 외에 기타 영업 수익이 있어요. 이 기타 영업 수익이 뭔가 봤더니 영업 수익에 보면 그 잡이익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잡이익. 이게 잡이익으로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일회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연결 영업이익이 이제 핵심이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거 37기가 이제 그 합병을 7월 달에 7월 1일 날 했으니까 4분기 때 이제 연결 영업이익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뭐 핵심은 이제 이 회사가 분기당 영업이익이 한 150억, 160억대 레벨로 올라온 거 아니냐는 해석이 되고 그걸 봤을 때 야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5배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긴 어렵고 이제 한 150억 정도라고 하면은 뭐 그래도 한 뭐 600억 한다라고 하면은 뭐 좀 잘 나와서 올해 이제 그 판넬 관련해서 이거 이제 알루미늄 거푸집을 이제 판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판넬의 임대 단가가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 높아지게 되면은 뭐 수익성이 좀 더 올라가게 되면서 뭐 600, 한 700억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죠. 다만 이제 긍정적인 거는 여기서 이제 외주 가공비 빠지던 게 이제 사라지고 이제 사업이 이제 뭐 금강공업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들 뭐냐면 알루미늄 거푸집을 가져와서 그 만들어서 이제 임대를 해주고 임대가 끝나면서 이게 삼각연안소가 끝나면은 더 이상 사용 못할 것 같으면은 이걸 해외에다 갖다 팔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연결 대상 법인으로 합병하기 전에는 이 S폼에다가 외주 가공비를 자꾸 주고 S폼이 이제 그걸 또 이제 외주 가공비와 관련해서 하기도 하고 이 수출도 이 S폼에서 이제 돈을 벌다 보니까 야 이거 삼목 S폼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S폼이 이제 계속 돈 버는 거 아니냐 이 특권자들이 자꾸 돈 번다라고 하는 이제 컴플레인이 있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다시 되면서 이제 금강공업이랑 사업 비즈니스가 이제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일단 4분기의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이 정도는 이제 이해는 되겠어. 그러면은 뭐 삼목에서 폼이 뭐 이제 한 지금 한 7배 정도는 되네. 그럼 예전에 한 10배, 11배도 갔었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제 와이 거의 뭐 전고점까지 과거 이제 요때 주가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실적으로 이제 분기 체력을 4분기 이익을 지금 뭐 150억, 160억 이렇게 지금은 보여주는 어떤 그림이니까 연간으로 한 600억, 700억 더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는 뭐 틀린 전망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삼목 에스폼의 영업이익 대비 밸류에이션이 뭐한 6배다, 7배다.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금강공업은 어떠냐? 금강공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금강공업은 이제 올라가는 폭이 좀 적긴 합니다. 그리고 금강공업의 어떤 그 사업 보고서를 쭉 봐야 되는데 우선 여기는 재밌게도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 그 사업부별로 보고 부분별 이익이 있어요. 여기 쭉 내려보면 보고 부분별 영업이익이 있는데 여기서 그 이게 이제 사업 보고서니까 판넬 부분에서의 벌어들이는 이익이 2021년도 연간으로 보게 되면 이제 61억 정도 벌었고 거의 이제 강관에서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시장에서 이제 생각했을 때는 아니, 건자재인 판넬보다 전체 이익에서 강관에서 버는 게 더 많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연결 재무제표의 영업이익과 이 별도 재무제표의 영업이익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주요 제품 서비스의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뭐 이거 짬뽕이잖아 이거 짬뽕이잖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여기는 금강공업이고 여기는 다른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의 영업이익과 250억대 그다음에 별도 재무제표의 영업이익을 보면은 20억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 말은 뭐냐? 이 회사는 이제 별도 기준으로 회사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연결이랑 별도랑 영업이익 차이가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타법인 출자 현황도 보시게 되면 뭐 59%뭐 이렇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또 100%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는 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좀 많이 봐야 되고 연결 영업이익이랑 별도 영업이익 중에서 이 연결 영업이익은 이제 그 짬뽕이다 좀 짬뽕인데 그래도 판넬 부분이 좀 많이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판넬 부분이 얼마나 커질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요건 이제 4분기 보고서니까 요거 이제 3분기 분기 보고서에 판넬을 가서 봐야겠죠.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서 똑같이 이제 보고 부분이라고 해서 영업이익을 보면 자 판넬 부분의 영업이익이 3분기 누적으로 보게 되면은 25억이었는데 사업 보고서에서 61억이니까 한 4, 50억 번 거죠. 실제로 이제 이 별도로 가게 되면 한 50억대 벌었어요. 그럼 이게 판넬 부분이 별도는 한 100억이에요. 여기 내려가서 보면 또 보고 부분에 보면 이 보고 부분의 영업이익이 이게 100억인데 왜 그러면은 그 연결로 좀 빠지느냐? 이게 아마 그 해외 수출 해가지고 팔아먹는 게 그렇게 이제 썩 좋은 재미를 못 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실제 삼목에스폼도 사업 보고서에 보시게 되면 이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서 이번에 이제 그 연결 대상으로 이제 들어온 법인들이 있습니다. 요 법인들의 실적들이 썩 좋지 못해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연한수 다 지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쓰기 어려운 것들은 다 이제 여기다가 갖다 팔면서 좀 수익을 또 내줘야 되는데 이게 썩 시원찮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거는 금강공업도 매한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는 이제 그래서 판넬은 국내만 봤을 때는 한 100억 벌었는데 이거 수출하면서 뭐 손실 처리하고 뭐 해보다 보니까 연결로는 보고 부분 이익에서 한 60억 벌었다. 연간으로. 그래서 강과는 거의 다 국내다 보니까 여기 연결 재무제표에서 보고 부분을 보게 되면 강과는 거의 다 이제 국내에서 이제 영업이익을 벌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강관인데 강관은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에 큰 폭으로 이제 저는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연 가격이랑 좀 어느 정도 연동되는 사업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강제가 이제 뭐 건자재로서의 Q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판가가 막 올라가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판넬은 어떠느냐? 이 판넬은 결국 임대잖아요, 임대. 임대에 대한 임대 단가가 이제 높아지게 되면은 그 감가가 이제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 감가를 많이 해놓고 있으면 단가가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자 그러면 여기 그 연결 재무제표에서 주석에서 이 회사가 이제 4분기 때 이익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영업 레버리지 요거 파일에서 귀찮으니까 금강공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삼목 에스폰보다 금강공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4분기 때 영업이익이 뭐야? 4분기 때 영업이익이 왜 80억대 잘 나오다가 갑자기 4분기 때 36억으로 쪼그라들었지? 삼목 에스폼은 4분기 때 영업이익이 팍 터지면서 160억을 보여줬잖아. 금강공업은 오히려 QOQ로 영업이익이 빠졌으니까 삼목 에스폼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삼목 에스폼은 심지어 합병했잖아.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매출이 판넬에 해당되니까 판넬 관련된 퓨어한 기업이야. 당연히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갔겠죠. 주가가 먼저 간 거고 지금은 이제 4분기 실적이 완연하게 이제 드러난 상황에서는 뭐 한 영업이익 대비해서 한 7배, 8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금강공업을 어떻게 볼 거냐? 강과는 저는 이제 사실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좀 플랫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판넬이 문제인데 이 판넬이 4분기만 이제 영업이익을 한 50억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야 판넬이 좀 벌었는데 4분기 때 이제 이게 지금 연결 재무제표 주석상에 분기 보고서 3분기 누적이에요.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설 때 강과는 20억밖에 못 벌었어요. 그럼 이 판넬이 이제 거의 다 벌어졌는데 여기 보면은 감가상각이 한 310억 정도 했잖아요. 판넬 부분에서. 그런데 요때 보시면 재미있게도 판넬 부분에서 감가를 4분기 때만 130억이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4분기 때 감가를 많이 때려 넣었어요. 그렇죠? 310억에서 440억. 그러면은 야 이거 4분기 때 이렇게 감가 많이 반영하는 게 일반적인 건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게 이제 2분기 때 이제 감가상각비죠. 2분기 때 감가상각비가 그러니까 반기 기준으로 210억이었고 그러니까 100억 정도 분기당 이제 연결로는 감가가 이제 한 100억 정도를 반영을 하는 게 맞는데 갑자기 100한 3, 40억을 해버린 거죠. 판넬에서. 뭐야? 그러면 이거 실제로 130억 그냥 똑같이 분기 단위로 뭐 100억씩만 했었어도 굳이 뭐 하는데 이거 40억씩 더 반영해가지고 영업이익을 좀 쪼그라뜨려 놨네. 물론 이제 2022년도에 감가를 해놨으니까 이게 이제 못해도 이제 실제로 만약에 100억만 했었으면 감가액이 100억이라고 되어 있었으면은 다른 이제 3분기나 반기나 이럴 때를 기준으로 똑같이 이제 100 했으면은 이게 실제로 한 100억 연결로는 100억이고 별도로는 아마 이게 별도로는 판넬이 1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140억 정도는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해석을 해보면 뭐냐? 금강공업의 판넬 부분의 영업이익은 4분기 때 실제 감가상각비가 평소대로 만약에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분기당 영업이익이 한 100억은 됐을 거다. 그러면 뭐야? 2022년도에 판넬에서 곱하기 한 4 하면은 뭐야? 400억도 나오는 건가? 판넬만? 그리고 강관 뭐 플랫하다고 생각하면은 두 개 합치면 한 500억은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뭐 못해 좀 보수적으로 봐서 뭐야 판넬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4분기 때 지금 4분기 때 25억에서 3분기 때 25억 누적이었는데 60억으로 올랐던 게 감가를 40억이나 더 때려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4, 50억 늘었으니까
못해도 한 7, 80억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판넬 부분 70억, 80억이라고 곱하기 4 하면은, 만약에 70억이다 하면은 뭐 한 300억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강관 두 개 합치면은 400억 넘을 것이고, 400억에서 450억 영업이익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뭐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보면서 봐서 판넬 부분을 진짜 제가 생각하듯이 100개씩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뭐 판넬에 대한 어떤 단가가 이제 임대 단가가 높아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판넬 부분 영업이익 400억에 강간 부분 영업이익 뭐 130억 더하면은 530억이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이제 영업이익 비중은 판넬에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지금 500억대 영업이익을 바라볼 수 있는, 또는 400억 중반에서 500억대 영업이익을 바라볼 수 있는데, 금강공업의 멀티플이 지금 이제 2,800억 시가총액이라고 생각을 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뭐 7배? 6배? 뭐 좀 세게 보면 6배? 7배? 똑같은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삽목이랑 지금, 삽목은 재밌게도 그 정정 공시를 통해서 4분기 때 160억에 한 600억, 700억 정도 영업이라고 하면은 뭐 한 6배 PR이 이제 한 6배, POR이라고 표현하겠죠. 영업이익으로 나누게 한 6배 정도고, 금강공업도 이거 좀 뜯어서 보니까 감가가 이제 4분기 때 평소보다 좀 많이 된 것 같고, 그런 걸 고민을 하면은 못해도 뭐 판넬에서 2022년도에 400억 벌고, 강관에서 한 100억 벌고, 한 500억도 벌 것 같은데, 그러면은 500억 기준으로 하면은 뭐 한 6배 되겠네. 그럼 뭐 좀 보수적으로 한 400억 중반에서 500억 사이라고 보면 한 6배 되겠네. 삼목에서폼도 대충 한 6배네. 둘이 비슷하네. 차이가 지금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강공업이랑 그 삼목에서폼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다만 이제 금강공업이 감가를 이제 4분기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1분기부터도 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판넬에서. 그래서 1분기 실적 나오면은 금강공업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또 생각이 더 바뀌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금강공업이랑 삼목에서폼 두 개 다 이제 들고 가면서 벽산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점유율이 이제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콘크리트 파일이나 이런 기업들은 다 줄줄줄줄 빠졌다고 올라가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동양 파일 이런 거 검색을 해보시면, 월봉 보시면 이게 상장되고 나서 쭉 빠지다가 이제 대부분 다 빠지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게 2015년도 이전에 상장이 됐었으면은 그때 이만큼 올라갔다가 빠지고 다시 이만큼 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지 않을까라는데, 일단 이 뭔가 기준점이라는 게 없어서 조금 아쉬운 어떤 게 콘크리트 파일이다. 그래서 콘크리트 파일은 이제 스크랩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Q가 늘어나겠느냐, 그냥 ASP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서 이제 짬뽕 빼고 영업이익 비중이 이제 건자재가 50% 이상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 것들 빼고 이러면은, 그리고 주가가 좀 많이 이미 올라와 있지 않은 것들 좀 고르다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이제 뭐 한 예를 들어서 6배, 7배 이런, 그냥 건자재 사는데 6배, 7배 이런 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뭐 가봐야 뭐 내수 관련된 기업들인데, 가봐야 뭐 10배, 11배인데. 그러면은 뭐 시멘트 회사들을 뭐 시멘트 회사들이야 이제 원가를 대규모로 다 절감을 하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이 확 올라가는 어떤 그 그림들이 나올 수는 있어서, 시장에서는 이제 시멘트를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단기간에 되긴 어렵고,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분양 물량에 따라서 단기간에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그림들을 베팅을 하는 거니까, 그냥 이제 POR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준 시가총액을 나눠 가지고 한 6배, 7배 전후 이런 것들을 사야 되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거푸집들이더라. 거푸집이 일단 1순위로 될 수밖에 없겠더라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제가 이제 3일 CNS랑 동양 파일이 과연 2022년도 기준으로 뭐 한 6배, 7배가 맞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일단 거푸집은 뜯어보니까 2022년도 기준으로 뭐 6배, 7배인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사이드 포텐셜만 봤을 때 이제 벽산 이런 걸 좀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보고 있냐면 가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고민하고 있는 거죠. 가구는 이제 한샘이랑 현대리바트 두 개인데, 이게 결국 분양시장 좋아지면 주가는 또 비슷한 시점에 다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현대리바트는 이미 캐펙스 투자를 거의 다 마무리해 놓은 상태고,
한샘은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2015년도, 14, 15년도에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으면서 컨센이 계속 상향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었는데 밸류에이션 매력은 없고 현대리바트는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는데 고정비가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러면 그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뭐 탑라인이 올라가면서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느냐, 뭐 판가가 전가될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자꾸 하는 이제 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주식을 투자할 때 자꾸 허들을 자꾸 체크해야 되네. 이거는 이 허들이 있고 이건 이 허들이 있어. 이 허들이 깨져야 올라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좀 피곤한데 어쨌든 그런 허들들을 좀 봐야 되는 상태라서 일단은 좀 더 뭐 메인으로 좀 들고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냥 금강공업이랑 삼목에스폼이랑 벽산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콘크리트 파일을 만약에 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확대 종목들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콘크리트 파일을 우선순위로 확대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구를 이제 플레이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강공업이랑 삼목에스폼이 밸류에이션이 꽉 차면 이걸 정리하면서 콘크리트 파일이랑 그 가구 쪽으로 이제 확대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서는. 다른 거 뭐 경쟁 심화하거나 중국 제품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안 할 거고 짬뽕 돼가지고 뭐 자동차 관련된 이익 비중이 큰 것들 이런 것들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2차 전지로 어떻게 좀 바뀌는 페인트는 그냥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플레이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은 좀 제한적이고 뭐 어쨌든 한번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선적으로는 거푸집 플레이하고 거푸집이랑 벽산 깔아놓고 플레이하고 요 두 개 아마 밸류에이션이 빠르게 꽉 찰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빠르게 꽉 차면 콘크리트 파일로 넘어갈 생각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쭉 한번 고민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